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2장 풍산포연대장 1904년 갑진년 2월 일본이 육군 5만 수와 군마 1만 피를 조선으로 들여왔다. 일본은 새로 들여온 군대를 한성 안팎에다 둘러세우고 한일 의정서를 강압으로 날조했다. 한일 의정서는 일본이 군사전략상 필요하다면 조선 땅 어느 곳이든 임으로 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군은 조선 팔도 아무데나 헌병대와 수비대 깃발을 꽂고 둘레에 금 긋고 기지를 세웠다. 8월에는 한일 협정서를 꾸며냈다. 조선의 재정 관리권과 외교권을 일본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내정 간섭을 넘어 조선을 직접 지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05년 을사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조선 외교권을 가져갔고 조선은 자주권을 상실했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약탈이 방방곡곡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그 무렵 각처에서 다시 의병이 일어났다. 1905년 을사년과 1906년 병오년, 1905년 을사년과 1906년 병오년에 걸친 의병전쟁은 1985년 을미년과 1985년 을미년과 1896년 병신년에 걸쳤던 의병전쟁과 비교할 수 없게끔 기세가 높았다. 일본군 기세는 수백 배 드셌다. 의병들 전투는 처절했다. 더구나 8천수로 쪼그라든 조선 관군은 의병의 적군이었다. 병오년 여름을 지나면서 의병들은 또 각처 은신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9년 전 인필골로 들어온 범도는 안산사 포수계에 들었다. 그간에 북천군에 속했던 안산사가 풍산군으로 옮겨졌다. 후치령으로 가운데 두고 북천과 풍산으로 갈라진 것이었다. 안산사에 포수계가 있듯 안수사, 웅이사, 풍산사, 천남사에도 계가 있었다. 5사가 모여 풍산군을 이루는데 각 사 포수계가 모이면 풍산포연대가 됐다. 범도가 안산사 포수계와 풍산포연대에 참여하던 와중에 함경도 포수들 납세가 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함경 가명이 있는 함흥으로 내려가 백인글을 만나고 그와 함께 함경 관찰사를 만났다. 포수들 세비가 심히 과하다는 걸 적극 피력하고 함경도 포수들 납세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 일 직후 범도는 풍산 포연대장으로 추대되었다. 8년 전이었다. 함경도는 원래 포수들이 많았다. 개가 무엇인지도 오래됐다. 각계 각사
각사 포숙의 계수나 포연대 대장은 자리에 오르면 고을 관장을 찾아가 인사하고 할애 받는 게 관례였다. 군수는 고작 몇 해면 떠나갈 사람인지라 대를 이어 살아가는 포수들을 하시하지 못했다. 범도는 5개수와 함께 풍산과나 박군수를 찾아가 안면을 텄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풍산 포연대장이 되었다. 포수계와 포연대를 공공연히 만들어 놓고 포수 10명을 데리고 먹패 장골로 갔다. 헛간에 묻어뒀던 무기들을 파서 매만진 후 가지고 돌아왔다. 원산 고만동네에 들러 자신이 풍산 인필골에 있다는 기별을 남겼다. 풍산 포연대원 모두가 소총으로 무장하게 됐다. 각자 평생 손에 익혀온 화승총도 함께 쓰기로 하면서 이중무장이 됐다. 풍산 포연대장으로서 범도는 포연대를 의병 수준이 아니라 일본 군대와 맞결투를 할 수 있는 독립군대로 키워나가기로 작정했다. 혼자 한 결정이 아니라 전 포연대장 양충이며 각사 계수들과 더불어 의논한 결과였다. 양충은 백인근의 처숙부다. 백인근의 주선으로 양충을 만났고 쉽사리 포수계에 들었다. 포연대장이 된 것도 양충이 원로 포수계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비운 덕이다. 양충이 예전부터 만들어온 풍산 포연대는 이미 독립군대와 다름없었다. 그 무렵에 둘째 용환이 태어났다. 범도는 노은리에 이웃한 황수원리 무랑골에다 포연대 회당을 마련했다. 무랑골 뒷산 창바위골에 풍산 포수들의 은밀한 집결소가 있었다. 집결소 가는 길목에 회당을 둔 셈이었다. 인필골 집에 연약한 식구들이 있기에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고 창바위골 집결소를 가리는 장소를 만든 것이었다. 집을 나가 사는 꼴이 아니었으므로 오경이 반대치 않았다. 먹패 장골에 다녀온 지 3달 만에 곡산 연풍 풍산에서 일하던 이계동과 태양욱과 박진호와 김성집, 곽방은이 문평, 차명우, 박국수, 고천동과 함께 인필골로 찾아왔다. 범도는 옛 동지들을 황수원리 회당에 거처케 하면서 풍산 포연대 성원이 되게 했다. 풍산 포연대는 재작년인 을사년 8월에 젊은 포수들을 중심으로 봉기했다. 풍산에 이웃한 갑산, 삼수, 허천, 단천, 북청 등의 포연대들도 같이 일어났다. 평안도 각 군에서도 의병대가 봉기했다. 각 포연대와 의병대는 각기 싸우고 합동하여 싸우고 지역을 바꿔서도 싸웠다. 함경도와 평안도에 들어온 일군을 축출하는 게 목표였다. 싸워도 끝이 없었다. 열을 죽이면 백이 들어왔다. 백을 죽이면 천이 들어왔다. 일군과 의병대가 맞붙어 전투를 벌인 곳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일군들한테 잔혹한 보복을 당했다. 의병대가 주둔했던 마을들도 마찬가지였다.
양민들이 의병들을 돕지 못하게 하려는 일군의 작태였다. 실상 양민들이 있어 의병대가 일군과 싸울 수 있었다. 양민들은 하루 두 끼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의병대가 나타나면 밥을 지어냈다. 의병대가 떠날 때는 좁쌀 한 옵씩이라도 보탠 양곡 자루를 지고 가게 했다. 감자자루, 옥수수자루, 산마자루 이럴 때도 있었다. 일군들은 그런 마을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보복했다. 분노한 의병대는 마을을 습격한 일본군 부대를 찾아가 복수전을 펼쳤다. 복수와 복수를 거듭하는 동안 별 수 없이 의병대의 운신폭이 점점 좁아졌다. 평안도 의병들과 양민들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함경도 의병 절반쯤이 희생되었다. 양민 수백도 희생됐다. 풍산 포연대는 봉기한 지 10달 만인 작년 6월에 의병대로서의 전투를 일단 그쳤다. 실탄이 없어 더 지탱할 수 없었다. 풍산 포연대는 10달간의 전투를 치르면서 대원 32명을 잃었다. 범도의 옛 동지로서 포연대에 합세했던 박진호와 차명우, 박국수 등도 전사했다. 북청 헌병대가 모란골 집이 아닌 인필골로 쳐들어온 게 2월 초사흘 지난 아침이었다. 범도가 인필골 집에서 며칠 지내던 차였다. 북청지구 헌병대장 이름이 야마구치라는 건 벌써 들었다. 야마구치가 50수나 되는 헌병을 이끌고 나타났다. 놈들이 식구들한테 총을 겨누므로 범도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큰아들 용범이 15살로 혈기 방장한지라 그놈 기세를 누르느라 조심스러웠다. 놈한테 떨고 있는 내 어머니와 아우를 달래고 돌보라 이런 게 고작이다. 꼼짝없이 잡혀서 북청 헌병대로 끌려와 병참 감방에 내던져졌다. 감방 안에는 앞서 잡혀온 죄수 17명이 처박혀 있다. 고문을 어떻게 당했는지 성한 사람이 없다. 대장님, 구석에서 엎드려 있다가 신음소리처럼 부르는 청년은 풍산 포숙에 온 오창진이다. 그는 제 형 창근과 더불어 관내 포수들한테 연통하고 다니는 파발꾼이다. 얻어맞고 꼬챙이에 찔리는 고문을 당했는지 온몸이 피딱지로 칠갑을 했다. 괜찮나? 예, 뭐. 그런데 대장님은 어쩌다 인필골 모지당이 홍여천의 본가이며 지금 거기 있다고 발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여기 잡혀와서 고문당한 사람들 중에 발고자는 없다. 그건 믿을 수 있다.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반절수는 개원이고 나머지도 인근에 사는 알만한 사람들이다. 인근에 살지 않는 사람은 한영준뿐이다. 범도와 눈이 마주치자 한영준이 피딱지 범벅인 얼굴로 웃는다. 그는 함경도 위쪽 동북부인 부령 청년이다. 재작년인 을사년 11월에 부령에서 황병길 의병대가 봉기했다. 황병길 의병대는 무명옷에 떡갈나무 물을 들여
숲속에서 숨기 쉬운 복색을 갖췄다. 그 옷 빛깔이 거무스름하면서도 은근히 누런 빛깔이 나는지라 황병길 의병대는 노랑포수 의병대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영주는 황병길 의병대에서 활약했다. 풍산 의병대가 황병길 의병대와 한번 합동한 적이 있어 한병준을 안다. 총격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한 청년이다. 자네는 어찌 여기 잡혀 있는 건가? 우리 계수께서 무기 구입로를 알아보라고 하시기에 이 북청 사는 조인학이라는 놈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놈이 꼬아받치는 바람에 잡혀왔습니다. 그놈이 헌병대 앞잡이인 걸 몰랐거든요. 헌병놈들이 잡으려 하기에 격투를 벌였는데 총창으로 찔러대는 바람에 꼴이 이렇습니다.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기운을 내게. 참을만 합니다. 범도는 감방 안 사람들을 고루 돌아보며 부상 정도를 살펴본다. 다음 차례는 홍범도일 것임에 곧 다른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올무에 걸린 짐승꼴이 되어 결국 죽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죽음은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다. 어느 누구보다 쉽게 죽을 수 있는 길에 스스로 들어선 지 이제 13년째다. 예전처럼 명분을 따지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망해가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보려 시작한 전투가 망한 나라를 구하는 전투로 전환됐을 뿐이다. 시작과 과정이 같은 선상에 있되 시작 과정에 없던 게 생겼다. 조국이라는 실체다. 나라가 망했다고 일본 놈들에게 점령되었다고 해서 조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 내 결의부치들이 사는 곳, 숱한 동지들이 기꺼이 총구 앞에다 스스로를 내세워 죽음을 끌어안는 곳, 그리하여 풀처럼 눕는 곳, 나 또한 누울 곳, 조국은 여기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었다. 하룻밤 지내고 나니 야마구치가 불렀다. 간방에서 듣자니 고문하는 놈은 중이 모리키라고 했다. 모리키가 신따 버린 집신짝같이 생긴 놈이라고 오창진이 말했다. 신따 버린 집신짝같이 생겼다는 모리키의 고문실로 끌려갈 줄 알았더니 야마구치 방이다. 통역이 야마구치 책상 측면에다 책상을 두고 앉아 있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장교놈들 대개가 통역을 달고 있다. 야마구치가 제 책상 건너편에 놓인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앉으라고 신용한다. 홍여천, 당신은 풍산지구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요. 통역이 뭐라 하기 전에 홍여천이라는 말을 알아들었다. 놈은 홍여천이 홍범도인 걸 모르고 있다. 그나마 덜 시끄러울성 싶어 다행이다. 그래서 야마구치가 뭐라 짓거리자 통역이 조선말로 바꿔준다. 오늘 당신과 나의 대면이 점잖기를 바라오. 그거야 자네 하기 나름이지 잡혀온 내가 무슨 힘이 있나.
홍해천, 당신이 포수들을 의병대로 모으려고 활동하는 걸 알고 있어. 부질없는 일이오. 우리 대일본 제국은 조선 정부와 여러 차례 맺은 협약에 따라 조선 전역에 군대를 배치했소. 합법적인 일이라는 뜻이오. 그렇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에 반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우리는 용인하지 않소. 야마구치는 작년 가을에 부임한 탓에 풍산 포연대가 제5기 전 1년 가까이 의병 노릇을 했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포연대가 의병대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거니와 대장 이름이 홍여천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고 관할지에서 활동하기보다 다른 부대와 구역을 바꿔서 활동한 덕이다. 내가 무슨 일을 벌렸소? 산속 꿰고 다니면서 포수 노릇한 게 죄요? 당신이 불량 포수들을 이끌고 의병대 조직하려는 걸 아오. 그리하지 말라고 타협하여 평화롭게 지내자고 데려온 것이오. 불량하다는 말은 일본 것들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량선인은 일본 놈들이 반일하는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놈들한테 조선인은 이제 두 종류뿐이다. 친일하는 자와 반일하는 자. 놈들은 척이라는 조선인도 많음을 모르거나 모르는 채 한다. 평화라. 그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내가 뭔 일 했다는 증거 있소? 여러 사람이 증언한 바이니 발뺌하지 마시오. 여러 사람 누가 그런 주둥아리를 놀렸는지 데리고 오시오. 그 주둥아리 가진 자가 나타나면 내 직접 물어볼 테니. 당신이 반일하지 않았다는 각서 쓰고 지장 찍으면 이 길로 곧장 귀가할 것이오. 감방에 있는 자들도 같이 내보내 주겠소. 풍산 포연대장 홍여천이 헌병돼서 반일, 척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다음 봉기를 위해 전력을 모으고 있는 대원들은 허탈해하고 전의를 상실할 것이다. 상실한 전의를 되찾기까지 오래 걸릴 테고 영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야마구치가 홍여천에게 각서 한 장 쓰라는 건 풍산은 물론 함경도 의병들을 좌칠 수 있는 그 나름의 묘수다. 내가 뭔 일 했다고 주둥이 놀린 개놈들을 데리고 오라는데 뭔 허접스러운 소리야? 당신과 나 점잖게 대면키로 했소. 죄 없는 사람 끌어다 놓고 점잖? 남의 강토에 총칼 앞세워 쳐들어와서 점잔? 숙회가 소피보다 하품할 소리구먼. 통역이 눈이 동그래져서 범도를 쳐다본다. 통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눈길이다. 범도가 그를 향해서 턱짓하고는 묻는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리고 저놈이 시방 나한테 반말하고 있는가? 존대하고 있는가? 저는 김달륜입니다. 제가 통역에 드리는 대로 반존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여튼 김군, 그대는 외놈들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 벼슬 하는 것 같은가? 눈앞에 부귀 영화가 어른거려? 김통혁이 뭐라고 하기 전에 야마구치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뭐라는 거냐? 발음이 제법 분명한 조선말이다. 몇 가지 필요한 조선말을 익혔나 본데 화가 났는지 일본말을 마구 짓거려 댄다. 청 이리 어쩌느니 러 이리 어쩌느니 한참 시끄럽다. 말하면서 부하가 더 치미는지 점점 더 날뛴다. 곧 권총을 빼들 태세다. 통역이 말한다. 청, 러 두 전쟁에서 피해 절고 화약에 절은 대일본 제국 소자를 함부로 보지 말라 합니다. 산골 무지랭이가 제국 소자를 꼭 뚜각시 놀리듯 하냐고 성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골동에 총구멍을 내겠답니다. 시방은 반말 중이고요. 섬나라 백정놈이 그것도 벼슬이라고 무겁게 차고 이 한머리 땅에 와서 고생한다고 전하게. 그러나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끝내는 이 한머리 땅에서 구더기한테 먹히고 백골로 굴러다니게 될 거라고. 내가 죽으면 우리 산천에 풀처럼 눕는 것이지만 내 놈은 귀신도 못된 채 발에 채이면서 구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종자들 이미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전하면 홍 대장님 당장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차반이거든요. 당장 총 빼들고 지랄할 놈이면 소자식이나 해쳐먹지 못할걸? 나대다가 진즉 되졌을 테니. 지금도 쏘지는 않잖는가. 못 쏘는 거지. 아이고 꼴상하고는 어떤 놈은 신따버린 집신착같이 생겨 먹었다더니나 어떤 놈은 신따버린 집신짝같이 생겨 먹었다더니 이놈은 몽둥이 처맞은 쥐새끼 꼴이니 쪽발이들은 어찌 하나같이 젖따위로 생겨 먹었나 몰라? 김군 그리 생각지 않나? 김통역이 뭐라 하기 전에 야마구치가 아기 박쳐 소리를 질러댄다. 알아듣지 못해도 저를 능멸하는 건 느끼는 것이다. 결국 총을 뽑아든다. 김통역이 외친다. 홍 대장님 얼른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우리 말로 하셔도 그건 알아듣습니다. 처자식이 없다고 여겼던 시절에는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다 여겼다. 지금은 엄연한 가장이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야마구치가 총을 쏴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도발하며 자초하고 있다. 까닭이 뭔가. 철웅성처럼 완강한 적과 전투를 벌일 때면 오로지 전투만 하면 됐다. 전투하는 동안은 살아있음이 생생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 핏줄들이 한 방향으로 곤두서는 것 같은 긴장으로 한 번씩 전율한다. 하지만 다음 전투를 준비할 때 언제 다음 전투를 치를지 알 수 없는 요즘 같은 때면 이따금 혼자 화가 난다. 몇 번을 이기든
큰 적 일본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천령에서 첫 전투를 치를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기에 그럼에도 자신은 앞으로도 몇 년, 몇십 년 살아있는 내내 전쟁을 계속할 것이기에 때로는 스스로 전투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적군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있는지 듣고 작전을 짤 때, 사전 답사할 때, 때맞춰 출동해 전투를 벌일 때 무엇을 위해 총을 쏘는지를 잊는다. 오로지 그 상황 안에서만 생각하고 움직인다. 빠르게, 명쾌하게 끝내려 움직일 뿐이다. 끝내고 나면 비로소 승리감에 취하는데 아편 맛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다가오는 긴 금단의 나날. 지금 금단의 나날을 지나고 있기에 화가 난 것일 수도 있었다. 홍 대장님, 얼른 미안하다 하십시오. 김통혁이 애가 타서 퇴근한다. 오래전에 천령에서 수협한테 쏘게 했던 통역이 떠오른다. 이름이 팽천내라고 했던가. 처음 치르는 전투였기에 그를 쏘고 보았다. 나중에 그에 대해 알아봤다. 팽천내는 약초꾼 노인 집으로 찾아 들기는 했으나 빼내지 못한 총알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 무섭게 부은 상태로 숨을 거뒀다고 했다. 팽천내는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자신이 죽을 걸 알았는지 일본 돈 52원을 노인한테 내놓고 자신을 잘 묻어달라고 했던가 보았다. 글쎄 미안한 게 없어. 할 말도 없는데 어떡한다? 범도 말이 끝나기 전에 야마구치가 천장에다 총을 쏜다. 총탄이 전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천장에 박혔다. 재작년 을사년에 작년 병원년에 전투할 때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을 밤에 찾기가 쉬웠다. 전깃불이 켜진 곳에는 일본군이 있기 십상이었다. 20여 년 전 한성 궁궐에서 처음 켜진 전깃불이 이제 어지간한 도해지에는 다 켜진다. 일본군이 있는 곳마다 켜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야마구치가 다시 총을 범도 이마에 겨누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번에는 바깥에서 총성이 난다. 탕탕탕 총성 3발이 울리고 나서 와 여러 사람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놀란 야마구치가 세모꼴 눈이 되어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가 나간 문으로 헌병 2놈이 총구를 겨누고 들어와 선다.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지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만하다. 홍여천을 내놓으라는 외침이 연신 나고 있다. 먹고 살려고 포수질한 게 죄냐느니 홍여천을 내놓지 않으면 이 병참에 불을 싸질러 버릴 거라느니 온갖 욕설이 난무하다. 범도는 총을 겨누고 있는 헌병놈들을 무시하고 창가로 다가든다. 안으로 열린 대문 앞에 100여 명은 될 법한 군중이 몰려와 있다. 성집과 방언과 천동이 보인다. 안산, 포계수, 계수, 양혁진이 있다. 양혁진은 전 풍산 포연대장 양충의 아들이다. 양혁진 곁에 태양옥과 이계동과 김치명이 있다.
김치명은 포수로서의 재간이 뛰어나고 화약을 잘 다루며 의술도 제법 안다. 이태전 4월 말께 후치령 남쪽 직동리에서 장사꾼을 만나 곰가죽 2장과 약재 몇 근을 맡기고 기로에 올랐다. 후치령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고 밑이 길어 대낮에도 행인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산중 모퉁이인 돛구리에서 총든 헌병 4댁에 질질 끌려가는 김치명을 보게 됐다. 손목을 묶인 채 끌려가는 김치명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범도는 권총으로 헌병 4놈을 쏴 눕혔다. 시체를 끌어다가 숲속 바위 뒤에다 놓고 군화를 벗겼다. 군화 4켤레를 가지고 돌아와 총 4자루를 수거할 때까지 김치명은 길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달래고 추슬려 물으니 그는 장평 덕골 사람으로 의병질 했다는 죄목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그는 의병투쟁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는 계몽투쟁을 하던 차였다. 그런데 김치명을 밑본 마을 사람이 그가 의병질 했다면서 헌병대에 찌르는 것이었다. 장평은 노운에서 40~50리 거리였다. 당시 장평에는 동학 접주 최훈이 살았다. 삼수에 교당을 두고 산 그는 서당을 신식학교로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신문물을 배워야 나라가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 그 즈음엔 장평 교당 옆에서 학교를 짓던 중이었다. 최훈 접주는 수시로 범도한테 동학교 입교를 권했다. 범도는 그를 존경하고 그가 하는 신학교 운동에 동참하지만 동학 입교는 마다했다. 동학교도였던 종이공장 시절 주인 박가 때문에 아직 동학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다. 그날 맨발인 김치명에게 맞은 군화를 신기고 그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최훈 접주를 만나고 돌아왔다. 그는 몸이 나은 후 범도를 찾아왔고 2달 뒤 의병 봉기 때 함께했다. 마을 사람이 공부하는 청년을 의병 전사로 만든 셈이었다. 범도는 창에서 물러나 의자로 돌아와 앉는다. 혼자 몸이라면 헌병 몇 놈쯤 때려잡고 도망칠 수도 있겠으나 감방에 동지들이 있다. 인필골에 식구들도 있다. 홍여천이 여기서 탈출한 즉시 식구들이 위험해진다. 요새 편찮은 작은 장모와 아내와 2 아들과 구씨 내외까지 식구가 7이나 된다. 아내가 어제 곧 쫓아왔는지 저녁 때 주먹밥 20개가 들어왔다. 아내는 범도가 혼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을 아는지라 이미 옥바라지를 시작한 다른 부인들 몇 명처럼 근방에 방을 얻을 것이다. 아내는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 나가 사는 범도를 의지할 지아비가 아니라 돌보고 보좌해야 할 의병대장으로 여긴다. 지난 9년 동안 아내는 지아비가 하는 일을 위해 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전답들 태반을 팔았다. 회당 지을 때부터 아내의 재산을 헐어먹기 시작한 셈인데 을사년과 병원년 전투 때 본격적으로 팔게 했다. 워낙 이동의 단임으로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 그러자면 현금이 필요했다. 아내는 야금야금 전답을 팔아 범도한테 돈을 보냈다. 오래전 호자 의진을 나올 때 앞으로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작정했다. 지금까지 그때 한 작정을 접어야 할 일은 없었다. 아내가 집안을 경영하며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것이 얽혀 온라이 못하게 된 지금은 동지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바깥에 있는 동지들이 손 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닌 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풍산 포연대의 양날개격인 양혁진과 김치명은 며칠에 한 번씩 포수계의 성원들을 동원하여 북청 헌병대 앞에서 시위를 했다. 한편으로는 여러 인맥을 동원해 여천과 동지들을 빼내려 애를 썼다. 야마구치가 여천을 잡고 제 출세조를 잡았다고 여기는지 용이치 않았다. 실상 야마구치가 거물을 잡긴 했다. 야마구치가 여천의 실체를 안다면 기함할지도 모른다. 홍범도인 사실을 제쳐두고 홍여천으로만 따져도 그는 일본군이 철천지 원수로 여길 만한 사람이다. 작년에 걸친 10달 동안 풍산 포연대가 함경도 전역과 평안도까지 돌아다니며 치른 전투가 39회다. 그 39번의 전투에서 쓰러뜨린 일군이 얼추 800수다. 그렇게 얻은 총들로 함경도 내 포수 전원이 소총으로 무장했다. 실탄만 충분하다면 현재도 일군을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실탄이었다. 함흥 백인근과 한성 혼규식이 두세 번씩 일제 소총용 실탄을 보내왔지만 태부적이었다. 풍산 포연대가 잠수하듯 가라앉아 있는 까닭이고 여천이 야마구치한테 붙들려 있는 이유다. 그런 여천인지라 실상을 모르는 야마구치도 제 나름 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무단으로 잡아들인 사람들을 고문하며 의병들 이름을 캐내려 하는 게 아니겠는가. 석 달이 다 지나는 동안 감방 안의 여천이며 동지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오창진은 그대로 두면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라 했다. 헌병대 통역 김달륜이 해주는 말들이 그러했다. 통역 김달륜을 구워 삼는 게 아니었다. 감방한 상태며 헌병대 내부 상황을 듣고 싶어 이쪽이 접근했을 때 그는 제 아는 대로 다 말했다. 접촉할 때마다 그랬다. 어찌 우리한테 이리 잘해주느냐 물었을 때 그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홍 대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선 사람입니다. 김달륜이 조선 사람인 덕에 야마구치가 삼수 군수와 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야마구치가 쉬는 날이면 흔히 남대천을 건너 풍산을 가로지르는 원행을 마다하지 않고 삼수로 다닌다고도 했다.
삼수 군수 유등은 작년 정월에 삼수로 부임했다. 그는 50살이 조금 넘었을 텐데 등이 굽었다. 곱사 등이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앉으나 서나 늘 앞으로 기우뚱했다. 베넷 병신이 아니라 20년 전 평양에서 홍범도한테 허리를 꺾인 후 굽은 등이 됐다. 유등과 함께 사는 여인은 본디 첩실이었다. 유등이 번처를 버리고 취한 그 첩 이름은 송화자였다. 송화자는 일본 사내와 조선 여인 사이에서 난 반종이다. 그이는 전직 쌀장수, 현직 한성 헌병대 사령부 소자인 하세가와의 사촌이다. 유등은 일본 밀정이다. 지난 초겨울에 다니러 온 백인금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삼수 군수 이름이 유등이라는 말이 나왔다. 백인금과 여천이 같이 흐흐 웃었다. 여천과 유등의 악연은 18년 전 평양 양강나루에서 시작됐다. 그때 타러 간 여천이 허리를 꺾어 놓는 바람에 유등은 1년을 운신치 못했다. 평양 진위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떨려났다. 이후 유등은 일본 세력권 안에서만 지내왔다. 탁지부 참사관 자리에서 일본 군대가 조선에 자리를 펼 수 있게끔 도왔다. 놈이 한성을 떠나야겠다고 작정한 건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였던 것 같았다. 을사늑약 체결에 참여한 고관 대작들이 수시로 공격당하고 그들이 사는 집에는 무시로 불이 났다. 한번 불났던 집에 또 나기도 했다. 토성에 사는 친일분자 유등도 척일분자들의 표적이었다. 친일분자들 입장에서 보면 척일분자들은 극악하고 끈질기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오래전 상해까지 쫓아가 김옥균을 죽인 홍종우가 백주대낮에 종로통 대로에서 총을 맞은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저격자가 누군지 몰랐으나 여천이 쏜 것이었다. 살아난 홍종우는 죽은 척하며 지내다 불란서까지 달아났다. 불란서 도성 파리에서 아무도 자신을 모르리라 여기며 활개치고 지냈다. 파리에서 지낸 지 4해째 되던 때 한낮 대로에서 홍종우는 조선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일이 소문이든 사실이든 그 이야기가 한성에 전해진 건 을사년 가을이었다. 유등이 설령 강심장이라 해도 한성에서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삼수에는 동학교 접주 최운이 있었다. 4월 금음날 양혁진과 김치명은 최훈 접주를 찾아 삼수로 향했다. 가보년 동학교도들의 봉기는 어마어마했다.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고 몇천 명이나 되는 동학교도들이 쓰러졌을지라도 그들의 뜻은 만방에 끼쳤다. 가보년 이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약화되었다. 동학전쟁 이후 동학교가 회생불능이 되었다고 여긴 까닭이고 조선 조정이 동학잔당을 어찌해볼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훈 접주는 인근
세 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동학교의 기세를 키웠다. 지방 관아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 최접주의 위상도 높아졌다. 여천을 감방에서 꺼낼 방도를 갖가지로 궁리 중이던 최접주는 양혁진과 김치명을 몹시 반겼다. 삼수군 군하는 원래 압록강변에 면한 신갈파진에 있었다. 언젠가부터 삼수읍성 안으로 옮겨졌다. 유등이 옮긴 건 아니었다. 몇십 년 전부터 그러했다.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세 사람은 삼수읍성 안으로 들어섰다. 진위대가 사라진 지 오래라 성문을 여닫는 하속들이나 있을까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군수관저야 최훈이 잘 알고 있었다. 유일하게 전깃불이 켜진 방문을 세 사람이 벌컥 열고 들어선다. 인기척도 없이 들어선 불청객들에 놀랐는지 담뱃대를 들고 있던 유등이 우뚝해진 채 멀뚱거린다. 최훈이 입을 연다. 군수님, 불쑥 찾아뵙게 됐습니다. 뭐시오? 기별도 없이 이 무슨 짓이오? 기별 놓고 하회 기다릴 새가 없는 사안이라서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첩실 부인 송화자는 속고의 차림인데 미색이 상당한 데다 속적삼, 속저퉁이가 출렁거릴 정도로 육덕이 좋다. 불청객을 보고 놀라지도 않은 부인이 방구석에 널브러진 속치마를 주워 걸치곤 휙 나간다. 저와 함께 온 두 젊은이는 풍산 포수들입니다. 유 군수께서 북청 헌병대장 야마구치하고 친한 사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서로 자주 오가신다고 해서 청을 드립니다. 거기 병참에 갇혀있는 홍여천을 빼내주시오. 뭐요 그게 시방 말이오. 범벅이오. 우리 관아도 아니고 일본 헌병대 병참에 갇혀있는 사람을 빼달라니 세상 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접주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최훈이 유등의 말을 사납게 가로챘다. 우리는 흥정하러 온 게 아니오. 군수께서 우리를 아실 것인즉 우리 청을 받아들이셔야 할게요. 감히 고을 관장을 어찌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요. 양혁진이 싸늘하게 앙칼지게 내쏜다. 고을 관장이시니 그만한 눈치는 계시겠죠. 우리 오늘 셋이 찾아왔다고 우리 셋뿐인 것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우리 뒤에 함경도 내 포수 500여 명이 있죠. 사흘 안에 홍해천이 나오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나리는 군수 노릇 편히 못하실 겁니다. 기가 막히는지 유등이 담배 뿌리를 물고 부싯돌 대신 성냥을 켠다. 그렇게 성냥으로 불을 붙일 때마다 촛불 대신 꼭지 비틀어서 전구 불을 밝힐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날 것이다. 저한테는 점점 재밌어질 세상을 오래오래 살고 싶을 것이다. 놈한테 문제는 이렇게
쳐들어오는 놈들일 것이다. 멀쩡한 척 하지만 담뱃뿌리에 성냥불 댄 손을 달달 떨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한테 목이 졸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안긴다. 홍유천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 여천은 물론이고 의병 전사들은 양반이든 일본놈이든 아랑곳 없다. 조선을 지키지 못했음에 임금도 안중에 두지 않은 지 오래다. 군수쯤은 세 발의 피다. 지금 당장 죽일 수 있거니와 작년 부임 이래 아무 때라도 죽일 수 있었다. 그가 숨어있는 것이기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다. 유등은 하세가와를 움직여 한성에서 먼 삼수까지 왔다. 관할 아전이나 백성들은 군수 유등을 늙은 개 정도로 여겼다. 대놓고 무시했다. 백성들은 유등을 조선을 망친 관운증 한 놈으로 여기는 한편으로 자기들 앞에 있는 포수들을 믿는다. 삼수군 관내에는 물론이고 인근 고을에도 포수 없는 마을이 없다. 그 포수들은 전부 개로 연결되어 있고 조직은 삼엄할 정도로 긴밀하다. 그들은 필요하다. 여기면서 때로 몰려다니며 시위한다. 그들은 필요하다 여기면 때로 몰려다니며 시위한다. 백성들은 누구나 포수들이 의병투쟁하는 걸 알지만 모르는 듯이 군다. 홍해천이 무슨 죄목으로 북청 병참에 갇힌 게요? 죄는 무슨 죄요? 앞으로 의병질을 할 수도 있는 불량선인이라서 의병질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잡아들였다는 걸 유군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죄 그렇다는 것도요. 야마구치가 이 삼수 관하에 흔히 야마구치가 이 삼수관하에 흔히 드나든다고 들었는데요. 부인께서 섬나라 출신이시라 야마구치하고 말이 잘 통하시겠습니다. 아, 유 군수께서도 일본 말에 능통하시다고요? 최후는 홍규식을 통해 들었던 여러 말을 조합해서 유등을 위협한다. 내 놈이 오래전부터 친일해온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다는 협박이기도 하다. 죄가 없다면 풀려나지 않겠소?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되어서 말입니다. 일본 놈이 조선인을 함부로 마음대로 잡아들여 없는 죄를 불라고 족쳐대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같은 조선인으로서 유 군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하게 찾아뵙긴 했으나 부탁은 간곡히 드립니다. 최후는 짐짓 정중히 청한다. 내 내일 건너가 보리다. 장담은 못하오만 애써 보기는 하겠소. 그만들 돌아가시오. 예, 군수님 부탁드리고 물러갑니다. 최후는 양혁진과 김치명에게 인사하라는 눈짓을 해 보이고는 일어선다. 양혁진과 김치명이 마지못해 앉은절을 하고는 따라 나온다. 유등이 북청으로 넘어가서 야마구치한테 이러이러한 놈들이 와서 협박을 하더라고 고자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야마구치는 셋을 잡으러 다닐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 다음엔 군수 사택을
제집처럼 쉽사리 드는 사람들, 그들 뒤에 있는 포수 수백 명, 유등은 54살이나 된 데다 허리까지 굽었다. 마냥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 없고 그리 살기도 싫을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만고불변의 진리다. 여천은 나오게 될 것이다. 통역 김달륜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정문 앞 초소에 들어온 음식을 감방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보통 정오 무렵이다. 주먹밥 싼 보퉁이를 들여온 김통역이 범도한테 할 말이 있다는 신용을 한다. 범도는 쇠창살 가까이 다가든다. 아까 삼수 군수 유등이 여기 왔습니다. 유등이 일본말을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는 않아서 저도 끼게 되었고요. 유등이 야마구치한테 홍여천과 오래전 한성에서부터 아는 사이라고 엉너리를 치더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아무 때라도 보게 해주겠다는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홍여천을 풀어주라고요. 사실 야마구치는 여러 날 전부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폐인처럼 돼버린 참이라 더 붙들어 놔도 얻을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한성 싶었다. 감방에서 죽기라도 하면 시끄러워질 게 뻔한 데다 다른 놈들을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았다. 잡아들일 때 명분이 없었던 듯 풀어주려도 명분이 없어 방치하는 것 같았다. 나를 풀어주라는 유등 말에 야마구치가 뭐라 하던가. 조선의 친일 분자나 밀정이 많다고 해봐야 반일 분자에 비하면 조적지혈이다. 조선이 위태롭다고 여길수록 조선 인민들은 포악해진다. 대세가 기울었으면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 아닌가. 대일본 제국 식민지 국민으로 산다 한들 순종만 하면 하등 위태로울 것이 없다. 친이라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럼에도 태반의 조선 인민들은 죽어라 덤빈다. 대체 왜 그러는가? 야마구치가 그렇게 말하니 유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 당신은 감방에 있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위태를 자초하지 마라. 그냥 풀어줘 버리고 대충 살아라. 당신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들도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러게요. 그랬구먼. 수고했네. 고맙고. 그런데 유등이 대장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장님을 만나보고 나서 진짜 결정을 할 모양이더구먼요. 점심 먹고 나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곧 대장님을 데리러 올 겁니다. 야마구치 사무실에서 유등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알았네. 어서 가보게. 예, 대장님. 김통역이 나간 뒤 범도는 자신의 몰골을 살핀다. 기다란 몸피에 피와 때 전 옷은 너덜너덜하고 맨발이다. 머리털은 아무렇게나 늘어뜨렸고 수염은 소나기로 쓸어 잡을 수 있을 만치 길다.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앉히는 한 영준한테 묻는다. 한군, 내 몰골이 어떤가? 어떻긴요, 귀신 형상이시죠. 어찌 모르십니까? 맞선 보러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요. 자네한테는 말한 적이 없을 테니 모를 테지. 내가 20년 전쯤에 유등 허리를 꺾어서 반 병신을 만들어 놨네. 유등은 내가 그때 그놈이라는 걸 모르고 온성 싶어
이름이 다르니까. 아, 오늘 알아보겠네요. 20년 전에 아주 매우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흰옷 입고 감방을 나가시게 생겼고요. 아, 흰옷 못 입고 가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화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일 때문에 이제 죽어나가게 생겼다는 말이 웃긴가? 밥을 먹으려고 일어나 앉던 사람들이 끌끌 웃어댄다. 못 일어나 누워있는 오창진도 낄낄거린다. 이 헌병대는 함경도 헌병 병참기지라 수습한 일군 주검을 태우는 화장소가 있다. 옥청에서 남쪽 방향으로 끝에 있는 건물이다. 굴뚝이 망루만큼이나 높다. 여기서 죽으면 시신조차 사라지기 십상이다. 그자가 나를 알아볼까? 대장께서는 그자를 만나면 못 알아보실 것 같습니까? 알아보겠지. 내가 유등하고 같이 지내던 시절에 강가에서 잠깐 봤던 쌀장수 하세가와가 일군 장교가 돼 있는 것도 알아보겠던데, 그런데 유등이 대장을 알아보겠냐고 물으십니까? 알아보는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 작전을 세우시게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귀신 몰골의 형형한 눈빛 노려보기 작전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겁나게요. 겁을 낼까? 대장이 그때 그놈이라는 걸 그자가 알아보면 안변의 회양등지에서 활동하던 나르는 홍모모라는 것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나르는 홍모모가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인 것으로도 연결해 낼 테고, 그렇게 알아보면 겁을 낼 수도 있죠. 당시 홍모모가 한 일들은 신문에 날 만큼 한성 이북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만치 떠들썩했으니까요. 유등 그자도 들었겠죠. 홍모모 부대한테 걸린 섬나라 부대들은 크든 작든 전멸했다는 사실들. 섬나라 놈들한테 홍모모는 악귀나 다름없다는 소문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자는 설마 이놈이 그놈이라 했겠지만 속내 깊이로는 이놈이 그놈인 걸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테죠. 겁을 내긴 할 것 같습니다. 풍산 이포 사는 연포수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봐 한군 시방 연불에나 뭔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니까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이 날아다니면서 뭘 어쨌다고? 그놈이 누구고 이놈이 누구라고? 대장이 오늘 죽을 짓을 20년 전부터 쭉 해왔다는 말인데요. 오늘 대장이 살고 우리가 다 살아나가면 그때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죽을 짓을 20년이나 해왔는데 어찌 사나? 누가 대장 아니랄까봐 죽을 짓을 아주 일찌감치 시작했구먼. 장안에 장에. 연포수 한탄에 간방 안에 모처럼 무슨 판이 벌어진다. 아, 앉으라. 그쪽에. 이쪽이 저를 알아봤듯 저도 이쪽을 대번에 알아챈 눈빛이다. 유등의 눈빛이 허둥거리고 목소리가 떨린다. 여기 오기 전에 양혁진이며 김치명 등에게 이미 겁을 먹은 거다. 어제 양혁진과 김치명이 삼수 다녀왔다 하더라고 김통혁이 알려왔다. 최훈 접주와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 세 사람이 유등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떤 투로 했을지 짐작할 만했다. 당신 고이 살고 싶으면 홍여천을 나오게 하라. 그랬을 것이다. 그 말들에 유등이 겁을 먹었기에 여기 찾아온 것이다. 손도 떨리는지 유등이 손을 탁상 아래로 내린다. 범도는 말없이 탁상 건너편 의자에 앉는다. 시선을 마주치지는 않는다. 유등이 아는 척을 해오면 마주 응하리라. 그리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려면 어떤가 싶다. 감방에서 본청으로 오는 동안 울적해졌다. 이따금 그런 상태가 되곤 한다. 울적해지고 멍청해지는 상태. 예전에 김수엽은 범도 어깨를 퍽 치며 지금 멍청해 보여 그러곤 했다. 그가 떠난 후로는 내가 멍청해졌다 싶을 때마다 그가 생각난다. 반일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쪼가리에다가 지장 한번 찍으면 될 텐데 그리 했으면 몸이 상하지도 아니했을 것을 장장 석 달이나 먼 고집인가. 대꾸하기가 싫다. 그냥 쳐다만 본다. 이쪽이 대꾸하지 않으니 무안하고 약이 오르는가. 유등의 오른쪽 볼이 실룩인다. 경련 같다. 이놈을 풀어줄 게 아니라 당장 죽이라고? 이놈이 그 홍범도라고? 이 함경도에서 일어난 의병대 대장도 이놈일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 같기도 했다. 이놈은 일본이 조선을 정략하는데 끝끝내 애를 먹일 것이니 당장 목을 날려버리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상대가 뭘 물으면 가타부타 대꾸를 해야 하지 않는가. 낯살도 제법 들었구먼. 처신을 그리 못하나? 날 아오? 유등을 모르쇠 하려는 게 아니라 겁박이다. 이왕이면 살벌하게 보였으면 싶다. 이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 일대에서 홍여천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더 알지. 더 안다고 말하고 나서 유등이 잠시 가만하더니 미소 짓는다. 홍범도를 알므로 칼자루를 자신이 쥐었다 여기고 여유를 찾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나는 칼날을 잡아야겠지. 그리 여긴 범도는 칼날을 잡은 듯 몸을 고추 세우고 입을 연다. 날 알고 더 안다니 말씀드리오. 감방에 사흘 못 버티고 숨 넘어갈 사람들이 수두룩하오. 떼송장 치우고 싶지 않으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당장 풀어놓으라고 야마구치를 타이르시오. 물론 풍산 포연대장인 나를 포함해서요. 야마구치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쪽 사람들은 몹시 사납소. 누구 하나라도 죽어나가는 순간 일대 포수들이 모조리 모여들 것이오. 물론 당신들은 우리를 전부 죽일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를 죽인다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오. 여기는 조선이고 조선 백성을 모조리 죽이지 않는 한 당신들은 이 헌병대 밖으로 못 나갈 것이오. 헌병대 밖으로 나간다 해도 함경도 밖으로는 결단코 못 나갈 것이라고 전하시오. 범도는 당신들이라 했다. 유등 너 또한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단단히 못 박았다. 최훈과 양혁진, 김치명도 그리 말했을 것이다. 여기는 조선이고 함경도다. 작년 재작년에 일본군이 가장 고전한 곳도
이곳 함경도다. 제놈들이 죽인 조선 사람보다 조선 포수들한테 죽은 제놈들 숫자가 훨씬 많다. 함경도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높은 산들이 많아 포수도 가장 많은 곳. 유등은 지금 자신이 살아서는 함경도를 떠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겁을 내야 하는 것이다. 겁내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건 자기 안전을 위한 무의식의 자구책이라고 홍규식이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겁내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건 자기 안전을 위한 무의식의 자구책이라고 홍규식이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12장을 읽었습니다.